제가 이 강의를 이제 미국 공부를 근 2년을 돌았습니다. 돌고 이제 서부 왔는데요. 이제 한인들 사이에서 이 강의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미주사에 이민 오셔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뿌리를 다 내렸는데 지금 이제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을 다녀보니까 위기가 어떤 위기가 다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이 어르신들이 고생해가지고 토대를 다 만들어 놓고 미주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정작 여러분들의 2세, 3세들이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다가는 한국인들은 이제 미국에서 없어지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 강의를 요청을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워싱턴 사회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제가 남가주 이전에 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LA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요. 이번 남가주 대학에서 한인들 학생들이 약 80몇 명이 약물 중독으로 죽었답니다. 학생들이. 그런 사건도 있고 보면요. 워싱턴 사회에서는 과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분이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겁니다. 어떤 한국인 한 분이 자기 자식을 미국의 주류 사회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릴 때부터 한국어도 안 가르치고 오직 영어만 가르쳤답니다. 한국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한국어도 쓰지 마라. 그 쓰는 순간에 너는 미국 사회에 성공 못한다.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들 만나는 거 다 차단시키고 한국어 쓰는 것도 다 차단시키고 영어만 오직 성공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하버드대 우등 졸업까지 시켰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지게끔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는데 야 하버드 우등 졸업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창창하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에서 미국의 대기업에서 그 친구를 부들합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당신을 쓰고 싶다. 쓰는 이유가 뭐냐? 그 면접관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나왔답니다. 유대인이 나와가지고 부르면서 야 보니까 뭐 초등학교 우리 말한다면 초등학교부터 쭉 해가지고 하버드 때까지 최고의 스펙 뭐 우등생으로 졸업을 다 했으니까요. 얼마나 뭐 나름대로 뭐 자긍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불러놓고 야 친구 보니까 너무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로 밟아왔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에서 너를 쓰고 싶다. 쓰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 한국의 이 기업을 우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과 연결돼 가지고 더욱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어 가지고 당신을 한국에 파견시켜 가지고 쓰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 보내면 참 돈을 많이 벌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뭔 이야기냐면 그래서 당신을 꼭 우리 회사에서 채용시키고 싶은데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내한테 소개를 좀 해달라.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I don't know. 한국어 자체를 몰라요. 한국어 자체를 모르고 그냥 I don't know. 역사 문화도 아예 모르고 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예 한국 문화는 아예 저 천대시 해가지고 아예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떨어졌냐면 그 친구가 그 대기업에 일본으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일본으로 불합격 처리를 당해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엄청나게 충격받았죠. 왜? 자기는 미국에 와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하버드 대학까지 우등 졸업을 해가지고 이 대기업에 가면 내가 최고로 일본으로 합격해가지고 최고의 인재가 될 줄 확신을 왔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불합격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금지시키고 한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 왜 나한테 안 가르쳐줬냐고. 현실에 나가보니까 미국 사회 가보니까 주류 사회로 스펙 좋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묻는 게 미국에서 당신이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뭐다? 미국 사회에서는 당신은 한국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최소한 한국인으로서 역사나 문화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왜 당신은 모르느냐? 유대인 면접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처리해보니까 그 친구가 부모님들에게 대들고 덤벼들고 나중에 어떻게 해버렸냐? 자살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워싱턴 사회에 알려지면서 1세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뭐 나름대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죠. 열심히 와서 실력만 좋으면 미국에서 써줄 줄 알고 나를 받들어 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인종차별 당하고 민족차별 다 당하잖아요. 그 현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엄청나게 빼지르게 느끼는데 이 친구는 미국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자기도 성공할 줄 알고 그리 갔는데 그렇게 인생에 가장 큰 어떻으면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야,
이러다가는 우리 1세들 빼빠지게 와서 고생시켰지만은 이게 고생하면서 털을 닦아놨지만은도 결국은 2세, 3세는 없다. 내가 내 자식이 2세, 3세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내가 미국 사회에 몰라 사느냐. 이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참 허무감이 들어가지고 야 이제 한글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한글도 안 써버리잖아요. 한글 학교 와가지고 몇 마디 하다가 나가면 영어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에 온 민족들이 미국에 오면 다 자기가 민족이라는 걸 다 버리고 같이 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주 냉정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뭐 인도 사람들, 일본 사람들 여기 미국 사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 사회를 만들고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나중에 정치인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 미국에 와서 성공을 쭉 하면 어때요? 이게 한국인들이 더 똘똘 뭉쳐야 되는데 돈 좀 벌으면 어디 갔는지 어디 가서 사는지를 모른답니다. 왜? 돈 벌었다고 어디 가서 다 짱박이가 산다는 게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 온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중국, 일본, 여러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에 더욱더 토대를 높이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2세, 3세들에 대해서 역사식이라든지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깨워놓지 못한다면 어때요? 똑같은 아마 우리 여기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한국이라는 자체도 모를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역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역사 교육을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많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미주사회, 동남아까지 한인들, 우리 동포들이 계시는 곳에는 가서 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보시면 참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국인 부정하는 분 없죠? 나는 일본인이다, 나는 중국인이다 하는 사람 없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100% 한국인일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한국인이라는 역사적 긍지라든지 민족적 자부심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해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2세, 3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뭘로 가르치실 겁니까? 한글만 한다고? 아닙니다. 몸이 있으면 뭐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냐?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터 놓은 이 미국 사회에 다음에 한국인들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역사에 사라진 민족처럼 우리 민족도 미국 사회에서 그냥 없어져 버릴 겁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우리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한국인의 역사 DNA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역사 한국에 있을 때 국사 시험 날마다 치면서 성적이 안 나가지고 고민했다. 아니면 나는 암기 과목 잘해가지고 100점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중요한 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지금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참 그렇게 힘들게 틀을 닦아 놓는 그 사이에 한국은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배가 불러가지고 과거에 배가 불러가지고 야 이제 한국이 OECD 10개국 11개국에 들어가게 됐다.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사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국사 교육을. 국사를 선택으로 돌려버렸어요. 국사 배울 필요 없다. 왜? 돈 많이 벌고 이제 우리나라는 성공했으니까 전 세계는 글로벌하니까 우리 역사 문화 이런 거 따지지 마라. 따지면 국수주의 민족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사를 선택으로 돌리가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근 몇 년간요? 근 20년간 한 세대가 역사를 안 배워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가보면 똑같이 저한테 나가오는 게 뭐냐? 국민들이 갈라져 있어요. 이념으로. 어떻게? 하나는 촛불, 하나는 뭡니까? 태극기예요. 국내도 갈라져 있고 국외도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민족이라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거냐 자냐 우냐 가지고 싸웁니다. 아니면 나한테 내하고 안 맞으면 저 적이다. 이래가지고 옛날 6.25 한번 터졌죠. 그래 얼마나 죽겠습니까? 서로 동족끼리 이념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이 이념의 장이 돼가지고 또 서로 어때요?
또 그리 가는 겁니다. 왜? 역사 교육이 부재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오직 이념 하나로. 그래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보면.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 강의를 다니다 보면 항상 한인들 사이에 들어가보면, 동포들 사이에 가보면 저한테 항상 묻습니다. 강사님은 좌파요, 우파요? 제가 뉴저지 가니까, 뉴저지 가보니까 뭐냐,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야, 저 양반이 와서 우리 역사 강의 한다니까, 저 양반이 문재인이 보낸 것 같다고. 이러면서, 뭐, 별의별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이. 좌파냐, 우파냐. 할머니 한 분은, 당신 좌파요, 우파요? 그럼 제가 뭐라 할까? 동네 가면, 우리끼리 말한다면, 우파들, 동포들이 다 뭉쳐져 있고, 어떤 데 가면, 좌파 뭉쳐져 있는데, 가서, 뭐,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이 있습니다. 저는 뭐랍니까? 좌파냐 우파냐 물으면 딱 저는 강하게 말해요. 저는 양파입니다. 양파니까 절대로 저한테 양파니까 이념, 우리 역사 문화 찾는데 이념이 뭔 필요 있느냐?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 하나만 너무 있으면 똘똘 뭉칠 수가 있는데, 그죠?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강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이념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또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역사를 어떻게 살살 파고드는지 오늘 현실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어디에? 중국의 자금성에서 만나가지고 그 자금성을 걷다가 뭘 합니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럽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역사는 중국사의 일부다. 그 말은 뭐냐?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 국가였다. 이렇게 시진핑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듣고 와서 미국 와서 듣더랬잖아요. 야, 시 주석을 만나니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말은 일부인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어때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 그게 틀리든 그러든 떠나서 중국은 이 역사관을 가지고 벌써 전 세계에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도배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동북공정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이 동북공정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99%가 모릅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아,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했대? 그럼 됐지 뭐. 아, 고구려 뭐 발해 정도 이야기한, 중국이 자꾸 자기들 역사라고 주장한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공정이 어떻게 끝났느냐?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를 중국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중국사가 되었습니다. 고조선도 중국사고, 고구려사도, 백제사도, 발해사도, 부여사도 중국사로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들고 일어나줘야 되는데 지금도 아무도 안 드러납니다. 왜? 역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전 글로벌한데 꼭 역사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관이 무너지는 사이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상고사 전체를 중국사로 편입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자, 어디까지 갔냐면 고조선은 원래 뭐예요? 여기 보시면 고조선은 원래 주나라 지방정권이다. 그리고 고조선과 사만영토, 한반도는 뭐다? 중국사의 일부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저 발표가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특히 국사를 가르친 분들도 말이 없어요. 왜? 나중에 오늘 현실을 알게 되지만도 이렇게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학계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지금 동북공정이 잘못됐다, 고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학교에서 옛날 한국에서 배웠던 국사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보십시오. 진나라의 영토를, 지도를 전 세계 여러분들이 이게 서점 가셔가지고 중국에서 나온 지도책을 사보시면 어때요? 진시 황제가 다스렸던 영토를 어디까지 표기했냐면 우리나라 평양까지라고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진시 황제가 우리나라 평양까지 온 적 있습니까? 만리장성이래. 여기 만리장성이라고 지금 중국이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만리장성은 요만큼이죠. 여기 있던 만리장성을 갑자기 늘려가지고 요만큼이 만리장성이라고 아예 중국은 지도를 그려가지고 전 세계에 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자, 진시황제도 우리나라 들어왔고, 이거는 뭐냐? 중국의 한나라입니다. 한나라의 영토가 어디까지 있냐면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 전체가 한나라 영토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나라. 자, 이렇게 중국의 이것 때문에 시진핑이 아까 뭘 했냐면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북한까지를 아예 자기들 영토라고 표기를 해버렸죠. 자, 이렇게 중국은 그리고 있고, 또 어디게 있냐면 보십시오.
이 지도는 더 심합니다. 이 색깔이 전부 다 중국 땅이라는 거 옛날에. 보십시오. 이만큼도 우리나라 땅? 근데 여기에 이 지도가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서점에 가보시면 중국에서 이 지도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가 지금 중국사로 다 들어가 버렸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위나라 삼국지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조조 송건 나오죠. 그때 조조가 만든 나라가 뭐냐? 위나라죠. 위나라 영토가 어디까지입니까? 북한까지라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조조가 우리나라 북한 들어온 적 있습니까? 조조 그쪽 사람들이, 위나라 사람들이 없지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에 소개하는 역사 지도에는 우리나라 북한이 뭐냐? 북한이 조조가 다스렸던 그 영토, 위나라의 영토라고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뭐냐? 임나라는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한반도 남쪽이 일본의 식민지 땅이라는 내용도 중국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아마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도 살았던 분들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일본이 이번에 역사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일본이 200년간 식민지를 삼았던 땅이라고 그 내용이 이번에 일본 교과서에 표기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향 땅이 그쪽이신 분들은 조상이 전부 다 일본인으로 이번에 다 바뀝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어디로 가는지를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고 고려의 국경선도 어때요? 이렇게 청천강, 압록강을 잘라가지고 완전히 원래 고려의 국경은 요만큼입니다. 여기가 국경선인데 조선 일제시대 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중국도 똑같이 저렇게 우리나라 역사 영토를 축소를 시키가 가르칩니다. 자, 만리장성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여행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 만리장성은 요거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여기 있는 만리장성이 갑자기 이만큼이 늘어나 버립니다. 평양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 만족 못하고 요만큼 늘어납니다. 무단장까지.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이 이만리장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만리장성이 되면서 그럼 뭐냐? 만리장성 안은 원래부터 중국의 문화였다. 그래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도 전부 다 누구의 역사다? 만리장성 안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역사라고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들은 조선족이라 불리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냐? 조선족도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사람이다. 그리고 어디까지?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은고, 혼례식, 실험판 모든 게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끝났어요. 이게 알려지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빨리 뛰가지고 뭐냐? 아리랑을 유네스코에 올렸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라 했느냐? 한국은 한국대로 하세요. 아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중국도 나중에 뭐다? 아리랑을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판소리, 가야금, 금은고 전부 다 돼요. 이제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곧. 자, 한국은 요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안다면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역사를 찾기 위해서 판소리 하는 분들이라도 들고 가야금 타는 사람들을 일러가지고 왜 중국에서 왜 우리 문화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났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의 중요성을 한국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눈 뜬 채 역사를 뺏어가는데도 아무도 말이 없어요. 아무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2012년에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부, 쉽게 말하면 정부의 보고서가 날아옵니다. 뭐라느냐? 여기 제목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어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중국이다.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을 자기들 영토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달라 해가지고 보고서가 날아와요. 2012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보고서를 싹 써가지고 동북아 역사에 써가지고 미국 의회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답변 문서가 뭐냐? 이게 쭉 읽어보시면 시간상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 어떻게 나가냐? 고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의회에 보고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향 땅이 남한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당군의 자손 아니에요. 지금 한국인들은 역사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만이 당군의 자손이고 남한은 당군의 자손이 아니라고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이 요리가고 있고요. 자, 이 보고서가 미 의회에 보고되고 또 뭐냐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독도를 빼가지고 미 의회에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2012년에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역사재단에서 미 의회에 답변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은 중국의 주장이 맞습니다. 북한은 중국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 회장님도 어제 언급하신 게 뭐냐면 바로 고조선의 당군 문제 때문입니다. 당군. 한국 사회에서 조선 총독부가 당군을 없애버렸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당군 나는 안 믿어 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믿고 안 믿고가 떠나서 조선 총독부 일본에서 얼마만큼 우리 상고사를 조작을 해놨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자료를 하나 다 보여드립니다. 자, 보고서가 일어나가지고 중국의 역사 지도 보십시오. 아예 마음 놓고 북한까지를 자기들 영토라고 다 그리죠. 요 보십시오. 이게 인터넷이고 뭐든 아예 도배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항상 중국인들하고 싸우면 학생들하고 싸우면 그런다는 거예요. 중국 학생들이 그런답니다. 야 임마 누구 임마 조선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우리 식민지여서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중국하고 한국인이 만나면. 그럼 뭐냐 한국인들이 씩씩거리면서 할 말이 없대요. 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놨는데 한국사가 당군은 없고 중국 사람 기자 중국 사람 이만 중국의 한사군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이렇게 지금 한국사가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국 학생들이 야, 너 한국은 우리 식민지였어.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여기 미국에 있는 학생들, 해외에 유학 간 학생들이 아무도 답변을 못 한답니다. 왜? 그 말이 맞거든, 지금. 그죠?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북한이 우리나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시면 중국이, 일본이 다 이렇게 역사를 지도를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 학생들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역사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 왜?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교과서 보시면 북한만이 전부 다 뭡니까? 당군 조선이고 고조선이고 남한은 아니라고 지도 색깔이 다 틀립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베는 보십시오. 일본 볼까요? 자,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자기들 영토로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중국이 너무 오버한다. 왜? 자꾸 없는 역사 들이대면서 북한을 자기들 영토라고 아예 지도를 그려버리는데 일본은 이리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아베가 재작년부터 쭉 뭘 서두르느냐. 여러분 독도 문제 아시죠? 독도는 일본이 올해부터 정책을 바꿨습니다. 여기 아마 독도 찾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늦었어요. 왜? 일본은 올해부터 정책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 독도는 한국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예 올해부터 교과서가 만들어져가지고 일본의 어린이들부터 아동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시험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늦었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일본의 아베가 서둘러 잡아넣은 게 뭐냐면 일본의 교과서에 뭘 잡아넣느냐.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4세기부터 6세기 약 200년간 이 한반도 남쪽, 이 남쪽 땅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거짓말이죠. 식민지였다는 임나 일본부를 정식 교과서에 사실의 역사로 기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버렸냐? 북한은 중국 땅, 밑에는 일본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대사가. 이렇게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우리 역사를 침탈하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는 지도 보십시오. 똑같죠? 중국 지도처럼 진시황제의 만리장성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있고 한사군, 이게 한나라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한국인들은 요만큼만 살았다고 나옵니다. 일본 교과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참 의미 있는 때가 뭐냐면 올해가 뭡니까 보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10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냐면 이 좌파 우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번에 우리 뿌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각성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미주사에서도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독립이 그냥 광복이 그냥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진에 실지 못하는 아마 99.9%의 그분들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던 분들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해외에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투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광복을 시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는데 역사를 안 가르쳐놓으니까 지금 뭐라 생각하는지 압니까? 한국의 광복은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2방을 떨어뜨려가지고 우리나라 광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투쟁한 걸 안 가르쳐요. 이분들이 희생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다는 걸 안 가르치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안 가르치고. 이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자, 보십시오. 얼마나 옛날 나라 뺏기니까 좀 만주 쪽에 가서 의병이 일어나고 독립군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일본하고 싸우잖아요. 광복이 되는 순간까지 학교까지 만들어가지고 역사 교육을 시키면서
독립운동을 가를 길어냅니다. 자,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전 세계 역사상 나라를 뺏겼는데 나라를 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의병이 돼가지고 그 나라 찾은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때요? 나라 뺏기면 그냥 대부분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고대사 역사 공부하면 뭐가 나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누가 들고 일어나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 의병이 돼가지고 나라를 찾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뺏기니까, 일본한테 뺏기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립군을 조직해가지고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인들만의 오직 어떻습니까? 투쟁의 역사에서는 진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 이렇게 경찰서에 폭탄 쏘는 거 보이죠? 일본이 우리나라 물어날 때까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보면 폭탄 던지지, 총 쏴지. 응? 근데 다른 나라는 가보면 그냥 식민지 되면 그냥 고분고분하게 살다 가거든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저항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회 아시죠? 미국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 나갔다고 그냥 나는 그 나라 사람이라고 독립운동 안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를 떠나더라도 내가 한국인이라는 긍지,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주 사회도 어떻습니까? 국민회가 돼가지고 뭉쳐가지고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리들리 가보신 묘지에 보면 저분들 묘지 아시죠? 하와이에서 다 목화 씨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 먹어가면서 돈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 붙이고 그분들이 캘리포니아 이쪽 와가 지금 다 자리 잡았잖아요. 그분들이 해가지고 미주 사회의 독립운동 자금 60%를 이쪽 지역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 여기예요. 과연 이런 역사를 과연 여기 계시는 분들, 캘리포니아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계시는 우리 교민들은 2세, 3세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역사에 본다면 한국 독립투쟁사에서 그냥 뭐 손과 이기 드는 게 아니라 직접 어떻습니까? 총을 쏘고 저항을 한 그 독립투쟁사의 첫 의열투쟁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페리부도 세 발의 총성으로서, 그죠? 그렇죠.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첫 의대요.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어떻습니까? 의열투쟁이 일어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건이 있으나 어느 면에서 이 일이 있어 난 뒤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뭡니까? 총을 가지고 직접 대응을 했습니다. 그 시초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예? 박수 안 줍니까? 예. 자, 그 역사를 잠시 뒤돌아보면 돼요. 장인환 의사하고 전명훈 의사. 이분들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참, 특히 장인환 의사는 참 나중에 우울증 때문에, 그죠? 그 고문당하고 때문에 나중에 참 자살까지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희생까지 해가지고 참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후세들이 역사를 부정하는 지금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때 기사를 보니까 스티븐슨, 총 맞아 죽은 사람이죠. 그 양반이 뭘 전파하고 다닙니까? 일본의 한국 집에는 한국에서 유익하다. 이걸 전 세계에 뜯어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식민지를 찬양하고 다니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의사라면 총과 쏴 죽여야 되잖아요, 보면요. 이런 역사가 참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 이 현장에 세트한 자체가 참 크다는 은혜에서 제가 여기 된 이유도 아마 그런 역사적 소명이 있어서 오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안창호 선생. 바로 흥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료 소개될 거는 뭐냐면 안창호 선생이 만든 동방지 내용이 소개됩니다. 흥사단 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이분이 독립운동단체 흥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했다는 거는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동방지를 열어가지고 인들에게 어떤 역사 교육을 시켰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안창호 선생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을 지휘했느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날마다 독립운동했다고 위대한 분이라고 이것만 강의한다는 거예요. 보면 모이면.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오늘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안창호 선생이 어떤 역사관을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 독립을 운동을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분의 아내 기억나시죠? 그리고 누굽니까 보면 김호 선생, 이분도 샌프란시스코 출신, 여기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어땠습니까? 안창호 선생이 영향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참
또 많이 안 알려진 분도 많겠죠. 역사 속에.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곳곳에 미주사라든지 다른 나라 가보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고국은 떠났지만도 해외에서 그 당시에 우리 광복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 이 교육을 여러분들은 항상 저는 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2세, 3세들에게 이런 교육을 꼭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인들은 뭘 잃어버렸는지 뭡니까 보면 그때 워싱턴 타임즈의 내용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여자를 98명을 학살했다는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때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잘려가 돌아가시고 독립운동하다가 이런데도 돼요. 지금 국내에서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테러리스트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입니까?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그걸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도 처벌도 안 받아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신채호 선생 기억나시죠?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역사 잃은 적 없는데 광복 후에 우리 역사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영토는 일부 찾았죠. 아직도 못 찾은 게 뭡니까? 대마도 못 찾았습니다. 대마도 원래 한국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강복되고 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양반들이 제일 먼저 일본한테 뭐려고 하느냐? 대마도 돌려줘. 우리 땅이야. 일본이 끝까지 안 돌려줘가지고 지금 대마도가 일본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국인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기억하는데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마도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고요. 자, 이시영 선생 아시죠? 이분들은 형제 6명이 모든 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 하신 분입니다. 바로 부통령까지 하신 분, 어떻습니까? 임전 끝나고 나서 뭡니까 보면 대한민국 이제 정부가 들었을 때 그때 부통령 하신 분인데 이분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알아서 러시아나 일본 문헌에서 찾게 되지 않게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 후세들에게 가르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은 이렇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우리가 우리 책을 조선사를 써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써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했지만도 정작 여러분들이 배우신 국사는 일본이 만든 국사였습니다. 조선사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등반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한국을 먹었잖아, 이제.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영원히 조선을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돼요. 조선은 영원한 일본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일본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자기들이 써줍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썼던 책을 싹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조선사라고 써줍니다. 자, 그 내용도 오늘 여러분 공개해 드릴 건데요. 조선 총독부가 금지한 게 3가지 있습니다. 뭘 금지했습니까,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가지고 뭘 금지했어요? 하나는 어때요? 우리말, 그죠? 또 여러분들 이름, 그죠? 창씨 개명시켰죠?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역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걸 몰라요, 아무도. 우리말, 우리 글 이름 못 쓰게 했다는 건 다 학교에서 배웠는데 일본이 우리 역사를 금지시켰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금지시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에 보시면 상해 영문 대략부의 기자가 아마 이분이 미국 사람인가 그럴 겁니다. 이 양반이 기사를 냈는데 뭘 했느냐? 1920년에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일본이 얼마만큼 우리나라를 탄압했는지를 기사를 냈는데 자, 보십시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급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어때요? 그때 외국인이 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 쓰는 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어때요? 우리 역사를 쓰더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기사가 나와 있고요. 자,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쏴 죽일 때 15가지 제목을 삼습니다. 아시죠? 15가지 제목을 들어서 너는 내한테 죽어야 된다. 이래 총을 쐈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이게 보십시오. 11번째가 뭡니까? 이등방문이 우리나라 역사를 제거한 겁니다. 이 지혜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죽였다는 것만 알지, 쏴 죽였다는 것만 알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쏴 죽이는지 그 중에 자세한 내용,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습니까? 없애버렸다는 거. 이 제목 하나로도 어떻습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없앴다는 제목으로 죽였는데 문제는 뭐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역사가 진짜 역사인 것처럼 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본이 만든 역사를.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일 항쟁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삼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일본 지금 아베가 요 연장선이에요. 일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일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임나일본부 아시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4세기부터 6세기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했을 때 자기들이 한반도 남쪽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거짓말이죠. 그 내용을 자기들 역사책에 써놓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지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들어온 사람이 풍신수길이에요.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조일전쟁을 벌여가지고 뭘 했느냐.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찾으러 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정한론입니다. 영원히 일본은 뭐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고향 땅,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될 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일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명치유신, 일본의 근대화를 만든 명치유신을 성공시킨 이쪽 지역의 사람들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이 만든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등장하죠? 야스쿠니는 어때요? 태평양의 전범들을 모시는 신사가 아니라 원래 명치유신 때 죽은 사람들, 그 양반들을 모시는 신사인데 나중에 태평양 전쟁 그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위패를 모시면서 지금 군국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걸 만든 사람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자, 이 요시다 쇼인, 이 양반이 항상 앉으면 강조하는 게 뭐냐? 어떻게 강조하냐? 저 조선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왜? 조선은 우리 땅이다. 저 땅을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걸 항상 강조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인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등방문. 이등방문, 조선군 사령관, 명성황후 시에 주도한 사람, 그 다음에 어때요? 한일병합의 당시 총리, 보시면 어때요? 한국 통감, 2대 통감,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총독, 1대 총독. 자, 그 다음에 어때요? 2대 총독, 그리고 여러분들 가스라 때부터 어떻습니까? 바로 조약에 조선과 갈라먹자고, 미국하고 갈라먹자고 뒤에서 했던 사람이 가스라잖아요. 이 양반들이 전부 다 뭐냐? 바로 정한론, 한국을 반드시 지배해야 된다는 논리에 간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어디까지요? 아베의 고조부와 외조부도 그 라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뭐냐? 반드시 조선을 자기들 원래 땅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뭐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나서 자기들 역사책을 정립을 하는데 황국사가 나옵니다. 뭐냐? 조선보다 역사가 긴 데가 우리 일본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일본의 일대 천황, 신무천황이라죠. 진무덴노. 약 2600년 사람이에요. 26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이 일본의 첫 천황이 뭐냐? 아시아에서 최고의 천황이다. 이걸 가지고 역사책을 쓴 게 뭐냐면 바로 황국사관을 가진 역사책입니다. 일본 역사책입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선사를 쓸 때 일본 역사보다 한국사가 짧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한국사를 자기들이 써준 데 놔놓고 어떻게 했냐면 한국사를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일본의 역사는 2600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늘려도. 근데 뭐냐? 한국에 들어오니까 누가 있어요? 당군이 있어. 당군이 몇 년 전 사람이라? 4300년 전 사람이라. 자, 자기들이 최고로 외치는 천황, 일대 천황이 뭐냐면 2600년 전에 천황인데 조선에 오니까 4300년 전에 당군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당군을 제거해야만 이 조선 종자들은 뭐다?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쓸 때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누구를 없애느냐? 당군을 우리 역사에서 없애버립니다. 당군을. 자,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시죠. 일대 총독이 뭐라느냐? 조선을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다. 총도 칼로 돈으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죽여도 더 일어나는 게 조선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결론은 뭐냐면 이 조선 종자들을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딱 하나 방법이 있다. 뭐다? 조선인을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해라. 문화 역사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해라. 창씨개명을 통하여 먼저 누구를 부정하게 해라? 조선 사람들이 먼저 누구를 부정하게 해라? 당군을 부정하게 하면 이 전략만 먹히면 뭐다? 조선 사람들은 식민지 국민답게 가장 빨리 만드는 방법이 요거다. 뭐다? 조선 사람들이 당군만 부정하면 뭐다? 바로 저거는 우리 이제 밥이 된다 이겁니다. 왜? 일본 천황의 후예가 밑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 보면 일본이 뭘 없애느냐? 고조선의 당군을 없애는 작업에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식민사기죠.
여러분들 식민사학 들어보셨죠? 말은 식민사학 하면서 식민사학이 뭔지를 모릅니다. 대부분. 식민사학이 뭐냐? 쉽게 말한다면 요겁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붕어빵 틀이에요. 붕어빵 틀 한번 딱 만들어 놓고, 자, 지금부터 붕어빵을 찍습니다. 자, 1000년을 찍어도 몇 밖에 안 나옵니까? 붕어빵에는? 붕어만 나와. 10,000년을 찍어도 붕어만 나와. 10만 년을 찍어도 붕어만 나와. 저기에 송사리 나오면 안 돼요. 미꾸라지 나오면 안 돼. 왜? 틀을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이게 사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쓸 때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 그 틀을 어때? 붕어빵처럼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요 틀을 못 벗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식민사관. 조선은 영원한 일본의 노예라는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 조선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조작을 해버리는데, 조선사 편수에서.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한국은 반도로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놓여있다. 그 결과 항상 세력이 있는 나라에 지배를 당해 독자적인 한국사는 있을 수가 없다. 한국은 뭐다? 날마당 식민지만 됐다. 고대사는 중국의 식민지, 근대사는 어때요? 일본의 식민지다. 요게 일본이 만든 식민사관 틀입니다. 한국 종자들은 어때요? 원래부터 자기들 역사를 못 만들고 중국의 식민지 되면서 나라가 발전했고, 지금은 뭐다?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이 근대화가 됐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일본이 식민지 때문이라고. 큰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게 일본이 만든 식민사관의 가장 무서운 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이 사관을 벗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조금이라도 동조한다면 어때요? 영원히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일본이 만든 틀을. 자,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반도사관. 어디까지 만들었냐? 한국의 역사는 이 박스를 벗어난 적이 없다. 여러분들 동조합니까? 미국 사회에 오셔가 잘 다니신 분들은 보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은 옛날보다 수천 년 동안 이 한반도 만주를 벗어난 적이 없다. 지금도 국내에서 이거 가르칩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요리 가서 역사를 만들었다면 뭐냐? 한국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는 국뽕, 환빠, 유사사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그런 역사 없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여기만 살다가 이렇게 살면서 찢고 볶고 이렇게 살다 왔다. 이게 일본이 만든 반도사관인데, 이 사관을 지금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 봅니까? 고인돌 어디 있던 거예요, 전부 다? 전 세계의 고인돌의 약 4만 개에서 6만 개, 약 70%, 80%가 전부 다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고조선 딱 하면 상징하는 게 뭐죠? 고인돌이에요. 그 고인돌은 뭐냐면 바로 장례입니다. 장례문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느냐? 사람을 파묻는 것이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원래 고인돌은 뭐다? 고흰돌. 옛날 야, 이거 물건 안 넘어지게 고하라 그러죠. 쓰시오. 그 고하라가 고인이에요. 돌을 고아놨다 이거예요. 응? 근데 문제는 뭐냐? 고인돌을 영어로 뭐라는지 압니까? 영어가 뭔지 아십니까? 돌멩이. 한 글자만 뺏겼어. 한 글자만 없어. 영어로 돌맨이에요, 돌맨. 한국인은 듣자마자 뭐라니까? 야, 그 돌멩이 아니냐, 돌멩이. 어? 고인 돌멩이잖아, 고인. 코아놓은 돌멩이. 맞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고인돌의 영어가 돌맨입니다. 아무도 왜 돌맨이 고인돌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한국인들만 알아. 왜? 돌멩이. 어? 요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인돌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 이 여자 보십시오. 고인돌이 용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밑에 가서 덥다고 들어누워 있습니다. 여 밑에 한 분이 들어누워 있어. 누가 들어누워 있어요? 이 고인돌의 주인공이 여 밑에 무덤이 여기 있잖아. 여기 파문 무덤이 있습니다. 저 들어누워 있는데 이 양반들은 고인돌이 뭔지를 모르니까 야 햇빛 피하는 곳이 내가 가서 들어누워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자, 뉴욕 어디까지? 여러분들 캘리포니아까지. 왜 묘장제도, 무덤이 비슷한 한국의 문화 비슷한 것이 왜 캘리포니아까지 와 있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음에 인연이 되면 아마 이제 이 인디안들 문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멕시코 가보시면 여러분들 촌에 온 거 그대로 있습니다. 가보면 뭐예요? 콩돌죽기, 자치기, 그리고 말타기, 요리 고개 가지고 뛰어 올라가 타는 거 있죠? 인디안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화 가진 데는 전 세계에 한국하고 그 인디안밖에 없어요. 왜 그런 비슷한 문화가 아메리카 대륙까지 있을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역사 배울 때
일본이 만든 반도사관, 한국은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안 벗어났다고 배워놓으니까 왜 우리하고 비슷한 문화가 미국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아메리카 인디안들 아시죠 여러분들? 백인들이 다 잡아 죽이놓고 지금 보호시설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그분들 역사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은하하고 똑같습니다. 여자 가시나 굴렁쇠놀이 말 타는 거 우리 문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요 뭔 뜻인지 모르죠. 한국인들은 압니다. 외국인들은 몰라요. 인디안들도 몰라. 나이아가라 폭포가 뭔 뜻이 뭔지. 한국은 뭡니까? 니가라의 폭포 물줄기가 4개라는 거예요. 다 언어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배워버려 놓으니까 왜 저쪽에 영국 가면 어때? 영국에 가보시면 강화도에 고인돌 이런 거 있죠? 한국의 고인돌보다 더 멋진 고인돌이 영국에 쫙 아일랜드가 쫙 깔려 있습니다. 아드왕과 에스칼리버 들어보셨죠? 그분들 묘가 고인돌입니다. 야, 그게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일본이 어떻게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저 한국인들은 영원히 한반도를 안 벗어난 걸로 생각했을까? 이게 문제죠, 보면요. 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 보십시오. 일본이 대마도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서 뺏어간 자를 보십시오. 대마도 도주집을 찾아가지고 문서 6만 건, 기록류, 고지도 다 뺏어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마도가 한국 것이 아니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철저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참 좁혀놨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만들 때 이 나라 고유의 사화와 사설은 일체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든 역사가 한국사인 것처럼 가르치라고 특명히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래 놓고 뭘 했느냐 여기 보시면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총구석까지 다 뒤져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책 일본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 어디로 일본을 가져가든지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1922년에 최남선 선생이 보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나라 조선사 써준다 해놓고 왜 한국에 있는 역사책 다 그다가 다 뺏어가 없애버려 따져가지고 최남 선생이 그때 약 1600권의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남겨놓습니다. 일본이 못 가져가게. 그런데 강복 후에 저 1600권 책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뭐다? 한국의 고대사 당군을 증명할 자료를 일본이 거의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한국에서 뭘 하냐? 당군을 이야기하면 그 국뽕, 환파, 유사, 사이비 하는 인간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한국인들 스스로가 비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당군을 증명할 자료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증명할 자료가 없지 왜? 당연히 다 뺏어갔잖아. 응? 다 없애가버리고 어디까지요? 일본의 학자가 뭘 찾아내면 자기 은퇴 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간 책을 찾아냈는데 이분이 몇 권을 찾아낸지 아십니까? 5만 권을 찾아냅니다. 개인이 한국에서 빠져나간 책 5만 권을 찾아내가지고 그 중에 3천 권을 묶어가지고 작년에 역사책을 냈습니다. 개인이 5만 권을 일본에서 찾아냈다면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를 식민지 해놔놓고 뺏어간 책이 몇 권이 되겠습니까? 1000만 권, 100만 권 자체를 모릅니다. 완전히 가져가 버렸어요. 이러면서 우리 역사가 없어져 버리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료 이게 이 강의가 국내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면 이 강의를 하니까 왜? 이게 조선 총독부에서 자기들이 만든 역사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을 그때 1923년, 24년에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책에 보시면 23년, 24년 자료를 공개해 드리는데 내용이 뭐냐? 자, 아까 누구죠? 반드시 누구를 없애야 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당군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뭘 하느냐? 제일 앞에 나옵니다. 당군이 딱 나오면서 뭘 하느냐면 당군은 고려의 신화와 전설일 뿐이다. 자, 전설이고 누구? 자, 한국의 실제 역사는 누구다? 중국인 기자, 중국인 이만, 그리고 중국의 식민지이던 한사군이 한국의 고대사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한국에서 국사를 배우신 분들은 그대로 배우고 오신 겁니다. 지금도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군은 없었고 중국의 기자 이만 한사군이 우리나라 고대사. 그렇게 어때요? 시진핑의 주장이 맞습니다. 왜? 당군이 없으면 우리 역사에는 북한은 중국 땅이잖아요. 속된 말로.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뭐냐면 동북공정을 끝내면서 고조선은 중국사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남 선생이 또 싸웁니다. 일본 학자들하고 왜? 야, 최남선이 뭐라 하냐면 일본 사람들 왜 우리나라에 당군을 빼느냐? 당군은 원래부터 한국 사람들이 당신들이 증명하든 안 하든 한국인들 머릿속에 살아있다 항상. 최남선이 이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학자들이 뭐라 하느냐? 당군은 정사인 삼국 사기에는 없고 삼국유사 뭐입니까? 야사인 삼국유사에만 나오기 때문에 당군은 원래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에서 당군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완전히.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큰 내용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자료까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기들 역사책에 보면 기자조선 한사건 딱 나오죠. 그대로 다 나오고,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중국의 옛날 주얼레 총리입니다. 주얼레 총리가 뭘 했느냐? 한국에서는 기자조선이라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중국의 총리가 뭐라느냐? 야, 기자조선 그 거짓말이다. 원래 없었다. 중국의 총리가 나서가지고 어때요? 기자조선 그 역사 왜곡이라 주장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에서는 기자조선을 가르쳐요. 우리나라가 누가 당군이 없었고 중국 사람 기자가 와서 우리나라 야만인을 아주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역사책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자, 고조선은 원래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의 영토였고 우리나라 영토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 다음에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이거는 일본이 다스렸던 땅이라고 이렇게 자기들 역사책에 써놓습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다시 어때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를 옛날에 식민지 삼았다는 거짓말 역사. 200년간을 자기 식민지 삼았다는 그 내용을 자기들 역사책에 저렇게 딱 써놨습니다. 일본 일제시대 때. 자,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내니까 기가 찬 게 뭐냐? 야, 1923년, 24년에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이 쓸 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뭘 했느냐? 북쪽은 중국의 영토, 진화의 영토,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고 써놨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지금 동북공정이 이번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북한가요? 북한은 중국의 영토, 남한은 일본 영토. 조선 총독부에서 23년 때, 1924년, 24년에 만들어놓은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되어 있고요.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냐? 부여, 발해, 여기 보시면 돼요. 발해, 가야사가 우리나라의 역사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부여사, 중요한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드라마 주몽 보셨죠? 우리나라 시청률 70%?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해모수 아들은 누굽니까? 해모수 아들. 드라마 보셨잖아요. 해모수 아들 누굽니까? 고주몽. 드라마 보셨잖아요. 고주몽의 아버지는 누구? 해모수. 요게 시청률이 70%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해모수의 4대 손이 고주몽입니다. 해모수의 4대 손, 고손자가 어때요? 예? 고손자가 고주몽인데 역사가 어떻게 조작돼 버렸냐면 해모수 아들은 고주몽으로 만들어놔 버려요. 그래서 180년의 역사가 고주몽 부여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부여사가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버렸느냐? 여기 박씨, 박일것의 후손 손들어 보이죠? 박일것의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일체의 박씨들 없습니까? 있죠. 자, 할아버지 어디서 태어났다? 다 아리래. 김씨들도 아리래. 문제는 뭐냐? 원래 박희것은 누구냐면 일본이 없앴던 이 부여, 북부여, 해모수가 세운 나라가 북부여인데 그 북부여의 5번째 당군인 고두막한의 외손자가 해모수였어요. 그런데 그 부여사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박씨들 조상이 아래서 태어났다고 바뀌어버렸습니다. 김씨들, 김해 김씨, 다 아리죠? 경주 김씨, 개짝에서 태어났대. 다 어디서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원래 특히 김씨는 어때요? 김씨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흉노사, 훈족 아시죠? 훈족이 김씨들의 나라예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어디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가, 김씨들이. 김씨들 조상 흉노가 어때? 훈이 돼가지고 훈이라 불리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건너가면 대륙을. 이게 김씨들 조상이 살던 동네의 그 동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김씨들이 나중에 어때요? 삼국 통일도 하고 나중에 어땠습니까? 나라가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니까 김씨들이 집단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만주로 이주를 해요. 그러면서 김씨들이 나라를 또 세웁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뭐다? 금나라예요. 김씨들이 나라를 금나라라 했는데 그 금나라에 나중에 누가 나오느냐? 누르하치가 나와가지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무슨 나라? 청나라. 중국의 마지막 황조인 청나라가 우리나라 김씨들이 가서 세운 나라라. 근데 역사를 안 배우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남한산성 영화 보면서 김씨들도 다 욕했을 거라. 저 청나라 저 나쁜 놈의 새끼들. 나쁜 놈 새끼들이야. 여러분들 조상이라 김씨들. 김씨들 조상이었대요. 청나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와요. 그때 쳐들어올 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청나라에서 야 조선 너희들 고려국은 원래 우리의 부모 나라야. 우리하고 손잡아야지. 왜 저 오랑캐인 명나라하고 손잡아? 우리하고 손잡자. 이렇게 국수가 날아오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다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유학에 다 빠져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학자들이 뭘 하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랍니까? 한 번 중국을 섬겼으면 영원히 섬기야지 배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청나라 황제가 쳐들어와가지고 인조대왕이었대. 남한산성에서 머리 찌가면서 항복했습니다. 그게 김씨들이 들어온 나라예요. 청이.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역사, 박익거세의 역사, 김씨들 역사, 한국사에 나옵니까? 안 가르쳐. 왜? 우리나라 역사는 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일본 놈들이 못을 박아 놔버렸어. 그러니까 김씨들도 자기 뿌리 잃어버리고 박씨들도 뿌리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그 역사, 여러분들 성의 뿌리를 반드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이 보면 천황폐하 만세 한국사를 쓸 때 똑같이 나옵니다. 당군을 제거하고 기자조선, 이만조선, 중국의,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 놔버립니다. 자, 그 지도가 여기 나옵니다. 이 빨간 것이 중국 영토라는 거예요. 한국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것도 돼요. 일본이 차지했다.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대사가. 자,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졌고요. 자, 식민사관을 여러분들 알 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무서운 걸 심어놓은 게 요겁니다. 요걸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들 한국사는 그냥 지역 공부입니다. 일본이 도대체 조선 종자들을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한국의 역사의 출발, 첫 시작은 뭐냐면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조선을 이야기할 때 당군이 없었고 중국 사람 기자 이만 한사군이 북한에 진주를 했다. 그래서 뭐다? 북한 지역은 중국의 식민지고 그때 남쪽은 뭐다? 일본이 들어와서 차지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라는 거. 요게 일본이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가장 뼈대입니다. 요걸 공부를 하셔야만 돼요. 우리 한국사가 어디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지금 왜 한국인들이 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국은 어때요? 긍지를 느끼는 것보다 어때요? 왜 숨으려고 하느냐? 요걸 이유를 압니다. 뿌리를 어때? 우리 민족이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데 국사 배울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국사책 덮어버려야지.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식민지부터. 그럼 그런 역사 몰라 배워요? 식민지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라고 역사를 가르칩니까?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광복 후에 70년간을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당군이 없다고 배우죠. 자, 문제는 뭐냐? 일본이 이렇게 당군을 없애놔놓고 정작 당군을 잘 모시는 나라는 어느 나라? 일본이에요. 대마도 가면 당군을 모시는 신사가 있어. 큐슈 가면 어때요? 누구까지 나오냐? 환인 한웅 당군을 다 모셔. 큐슈 가 보면 신사가 만들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환인 한웅 당군을 하면 부정하는데 일본 신사에는 어때? 자기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다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자, 이게 그 현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2년 전에 정인성 교수가 뭘 했느냐?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금성은 여기 있었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냐? 이 학자가 발표하고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었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기자조선도 거짓말이 되고 이만조선도 거짓말이 되고 한사군, 낙랑군도 어때요? 평양에 있던 것이 지금 요동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역사는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의 이런 내용,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한인들 역사책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시면 제 이야기 듣고 가보시면 아마 다 한장할 거예요. 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 역사가 그대로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어 교재로 역사 교재 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고려 국경도 기가 찬 게 뭐냐면 한국에서 저도 시험을 열리셨어요. 고려 국경이 여기라고 배웠습니다. 압록강, 청천강 배우셨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요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 총독부가 뭐냐? 원래 고려 국경선이 요래 나옵니다. 요게 고려 국경인데 일본이 요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걸 요번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 천령, 고향이 저 북한에 천령이 계시는 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학교에서 천령이 여기 있다 배웠는데 실제 천령을 찾아보니까 이게 천령시가 중국에 인구 300만의 천령시가 중국 땅에 있어요. 한반도에 없어. 그게 뭐냐? 일본이 너무너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오늘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자, 일본이 저렇게 조작을 해놨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이라든지 독립운동가들이 도대체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외쳤느냐, 또 희생을 했느냐, 이걸 제시합니다. 자, 1921년 자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북로군정서에 백선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에 편지를 보냅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고 나서 야, 저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사를 쓴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쓴다니까 때 독립운동가들이 놀라가지고 뭘 하느냐. 빨리 배달의 역사를 써야 된다고 그 편지입니다.
우리 배달사를 우리가 써야 된다. 이시영 부총리처럼 우리가 우리 책 써가지고 후손들을 가르쳐야지. 야, 일본 놈들이 지금 만든 역사 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우리는 시종자도 없어진다 이거예요. 자, 이 편지가 나왔습니다. 21년 자료에. 자, 나오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때 보시면 광복 전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역사책이 요겁니다. 자, 신채호 선생, 정인보 선생, 뭐 문일평 이런 분들이 박은신 선생 이런 분들이 역사책을 다 냈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쓴 역사책의 한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배운 국사책에는 안 나옵니다. 누가? 일본이 만든 그 역사만 우리는 국사라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쓴 내용은 국사책에 없어요. 자, 어디까지요? 한국통사, 신단민사, 신단실기 이런 책까지 1901년 쭉 나오죠. 1904년, 14년 나오고 1911년에는 홍범도 선생하고 오동진 선생이 돈을 들어가지고 자기 사재를 들어가지고 환단고기까지 찍어냅니다. 환단고기. 이 국내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이거는 위서 가짜 책이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왜? 이 책 공부하면 우리나라 역사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국민들 절대로 이 책을 못 읽게 만듭니다. 지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제 요번에 이 자료가 발표되니까 우리나라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충격받으실 거예요. 보십시오. 야,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역사를 당군도 인정할까 말까, 고조선을 인정할까 말까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3.1절 선언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정의를 딱 해놔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는 당군이 첫 나라가 아니라 돼요. 뭐라 나옵니까? 우리 민족은 황국이 창립된 이래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는 황국이라고 임시정부의 모든 정부의 요인들 이분들이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당군도 지금 안 받아들이려고 있죠. 이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문제, 임시정부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요. 자, 한국독립당, 김구선생, 이승만 대통령,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몸담았던 곳이 한국독립당입니다. 자, 그 한국독립당에서 또 어때요? 1936년 우린 역사를 발표했는데, 자, 우리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고조선이 아니라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대로 황국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역사를 출발했고,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역사는 황국, 배달, 고조선, 대한제국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꾸준히 역사의 정타성을 이어가지고 왔지 중간에 기자가 이만희, 한사군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의 지금 교과서에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 들어가 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가 나고 완전히 반역의 역사가 어때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이분들이 없다고 주장해놨는데 독립운동가들이 기자조선, 이만조선 된 적이 없다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배운 역사책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위만조선, 한사군 우리나라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왜? 조선 총독부가 만든 그 조선사를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현실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국유사에 보면 황국, 홍인간 다 나오죠. 여러분 삼국유사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 나시면 원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자, 원래 삼국유사는 보면 어때요? 어떻게 나오냐? 이련서님이 원래 우리나라는 황국,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 하죠. 배달민족,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 다음에 고조선이 있었다. 요게 삼국유사인데 일본이 금서령이가 딱 들어가고 어떻게 조작했느냐? 환인, 환웅, 당군으로 가족사로 만들어버립니다. 할아버지는 하느님, 환웅은 서, 당군은 고모의 새끼. 그래, 너희 종자들은 너희 조선족은 뭐다? 미련한 고모의 새끼고 장자가 아니라 서자다. 이렇게 일본이 만든 역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원래 원문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 황국, 배달, 조선 이런 세 개의 나라가 있었다. 이게 우리 역사다. 이걸 이련서님이 이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싹 다 조작되어 버렸습니다. 자, 조작되고요. 보면요. 뒤에 넘어가면 그때 21년 자, 오늘 중요한 자료도 공개됩니다. 자, 안창호 선생이 운영했던 동광지가 나옵니다. 동광지. 자, 동광지에 보면 어때요? 황국 등장하죠? 고조선 이전에 황국이 있었다는 걸 안창호 선생이 인정하고 다 실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잡지가 실려 나오고요. 또 보면 어때요? 개벽지 1호로 1920년 자료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황국이라 우리나라 고조선 이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다 등장하고 있고, 조수왕 선생 아시죠? 임시정부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든 삐대를 만드신 분인데, 삼균 제도를 주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랬느냐? 왜 우리나라 이름을 한국이라 불러야 됩니까? 한국이 왜 한국이라 불러야 됩니까? 이 양반이 뭐랬습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한국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원래 우리나라의 첫나라가 황국이었다. 광명의 나라 황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하고 지금 한국은 같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마나 기가 찬 내용입니까?
저렇게 독립운동가 김구희, 이승만, 조수왕 선생 수많은 사람들이 돼요. 우리 역사의 뼈대가 황국, 배달민족, 고조선, 북부여 이런 걸 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사관이 우리가 지금 배운 역사관에 있냐 말이죠. 아무것도 없죠. 광복이 되어가 74년이 됐는데도 우리는 우리 역사를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관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농화 선생은 동광지입니다. 똑같이 안창호 선생의 잡지인 동광지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 역사의 출발이 뭐가 나오냐? 황국, 배달, 조선 다 이야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 뭐다? 북부의 해모스의 북부여로 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북부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박씨들이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은 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번 오늘 박씨 오신 분들, 박씨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후손들한테 뭘 하느냐? 반드시 북부여 해모스를 검색을 해달라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박씨들 뿌리를 찾아갑니다. 바로 뭐다? 북부의 5번째 당군인 고두막한 당군의 외손자였다는 거. 황실의 기보예요. 알 아닙니다. 이런 진짜 자긍심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뿌리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제시대 때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쭉 나옵니다. 그 순임금이 동이족이라는 것까지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대로 나오죠. 중국의 요 순임금 때 순임금이 동이족이었다는 거.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가졌던 역사관입니다. 다 알았다 이거예요. 자, 이런 내용까지 등장하고 있고 뒤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돼요. 삼국유세에는 우리나라 한국 다음에 뭐다?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으로 부르는 바로 신시 배달을 환웅천왕이 만들었다고 삼국유세에 나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전부 다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 알고 있습니까? 배달민족이라 다 알고 있죠. 근데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배달이 뭔 뜻이야? 할 말이 없어. 왜? 당군도 부정하는 나라인데 야 고조선 이전에 우리나라가 배달국이 있었다 말 됩니까? 근데 원래 삼국유사에는 고조선 이전의 나라가 배달국이었고 그때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한국사 일본이 만든 조선사에서는 황국도 배달도 당군도 다 신화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신흥무관학교 아시죠? 독립운동가를 기려냈던 이 신흥무관학교 교과를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보십시오. 기가 찬 게 나옵니다. 제일 밑에 교과 밑에가 뭐가 나옵니까? 배달나라가 등장하죠. 이때까지 배달이라는 용어가 다 살아있었습니다. 배달. 당군도 살아있었고 배달도 다 살아있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버렸어요. 역사에서. 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 또 뒤에 가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독립신문에 1920년 자료에도 우리 민족이 배달민족이라고 다 실려 나옵니다. 자, 배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1909년 신문. 그 다음에 어때요? 1920년대 신문 보시면 전부 다 여기 뭐가 나오느냐. 여기는 뭐까지 등장하느냐. 기가 찬 게 두 번째 당군인 누구냐. 부루 당군이 지었다는 의아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제 강의 들으면 또 이상한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야, 나는 당군도 인정하는데 오늘 강사 지 양반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왜? 당군이 아들이 또 있대. 자, 여기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군 첫 할아버지 당군 아들이 몇 분인지 아시는 분? 원래 기록에는 당군의 아들이 4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화도 고향인 분들, 강화도 마래산이죠. 참성단. 거기는 기록에 뭐냐? 당군의 3아들을 보내서 그 단을 쌓았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당군은 고모의 자식 당군이었고 신하라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요. 원래 역사 기록에는 초대 당군 할아버지가 아들이 4명이나 나와요.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 부루. 시골의 부루단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부루가 바로 당군 할아버지의 첫 장자입니다. 그 장자가 지었다는 노래가 의아한데 이 양반입니다. 그러면 야 저런 역사관이 맞냐? 제가 오늘 저 가방에 자료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920년 자료에 보면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하기 이전에 1920년 책을 제가 구해놨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 딱 제일 앞에 당군을 찾아보면 당군이 47분이라고 나옵니다. 환단고기 규원사의 내용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런 강의면 야, 저 양반 환단고기 저는 환단고기 강의 안 왔습니다. 원래 있는 자료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1920년대 자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당군이 47분 있었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머릿속에처럼 당군은 신하, 고모의 아들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때 기록해 보시면 당군 나오죠. 테라 부르 다 등장하죠. 그때 신문에 태자가 부르였다는 거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안창호 선생이 어디까지 노래를 지었느냐?
단군 성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4절까지 지었어요. 4절까지. 기가 차요. 그리고 3.1 독립운동선언서 이전에 무독립선언서인데 1950대 군인에 여기 보면 돼요. 독립선언서에 단군 대황조로 나옵니다. 우리 뿌리는 단군이야. 아예 못을 박아놓고 안창호 선생도 돼요. 대황조의 높은 덕이라 해가지고 4절까지 노래를 지어놨어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흥사단에서 배운 적 있습니까? 안 가르칩니다. 왜? 역사관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역사관을. 이런 분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광복운동을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자, 이분은 누구냐? 이분 누군지 아시죠? 김구 선생입니다. 당국대 만들 때 기념사진이에요. 당국대 만드신 분이 장도빈 선생인데 그 양반에 보면 돼요. 당군은 뭐다? 태자 부르를 낳았다. 당군이 다른 아들 부여를 봉하였다. 여러 아들 이름이 등장하죠. 당국대를 만드신 분이 어때요? 당군 아들이 여러 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복 후에 대학을 세우는데 어떤 대학의 이름이 가장 좋다? 어느 대학요? 당군의 대학. 그래서 대학 이름을 뭘로 붙여요? 단국대라 붙였습니다. 당군의 대학이라고. 근데 안타깝게 뭐냐? 지금 그 대학에서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당군을 부정합니다. 당군은 원래 없었고 중국 사람 이만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당국대 이름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이만대학교, 한사곤대학교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역사가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관은 완전히 다른 어때요? 역사관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미래에 바뀌어 있다는 거. 자, 이 보십시오. 이시연 선생 보십시오. 이시연 선생 어디까지만 감시만에 책을 보면 돼. 당군 아들이 4명이 있었다까지 나와요. 4명이. 태자는 부여였고 둘째가 부소고 셋째가 부여였고 넷째가 부여다.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은 고조선이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나라 광복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찾아놨는데 왜 이런 역사를 안 가르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유사사기다, 국뽕이다, 민족주의 하는 놈들이 가르치는 역사가 이렇게 오도를 합니다. 오도를 국내에서. 그럼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보면요. 자, 이렇게 역사가 다 알았습니다. 역사가를. 이거 강화도 마리산에 당군 아들 이름 2명이 등장하는 팻말이고요. 남의 고향, 경남 남의 고향인 분들은 뭐냐? 여기 보시면 당군의 아들 부소암이 여기 있습니다. 부소가 여기 있습니다. 남해입니다. 여러분들. 남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은 뭘 찾는 다시죠? 신채호 선생. 신채호 선생은 고조선이 3개라는 걸 찾아낸 분입니다. 자, 기가 차죠? 자, 우리는 고조선이 하나 있다 했는데, 자, 이 내용 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찾아낸 고조선은 요겁니다. 원래 사만이 요거 있다는 거면 사만이 원래 요건데 일본 놈들이 이 사만을 없애고 어디에? 여기에 남사만만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원래 이것이 당군이 다스렸던 사만이 대륙을 다 다스렸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찾아냈느냐? 신채호 선생이 찾아내고 정인보 선생이 찾아냅니다. 정인보 선생.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나오죠? 자, 북사만이 고조선의 해체로 한반도로 남쪽으로 남아야 남사만을 이루었다. 원래 대륙에 사만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가들이 다 찾아놨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군은 신하고 사만은 없었고 그 사만은 전라도, 경상도, 경주 거기에 있는 사만이었다고. 이렇게 우리 역사책이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느 면에서 보면 대륙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김씨들의 고향, 박씨들의 고향 땅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아예 식민사관 틀 속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지금 북한에 가보시면 북한에서 어떻습니까? 보시면 환인한홍 당군을 모시는 황해도에 바로 뭡니까? 9월산에 있는 그 기념관을 이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당군하고 등장하는 숫자가 몇 번 나온지 압니까? 당군이 거짓말이고 신하라면 조선 왕조실록에 안 나와요. 근데 조선 왕조실록을 검색해 보면 조선 왕들이 당군을 몇 번 언급했냐? 약 200번 이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급됐는데 왜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는 당군이 없어져 버렸을까? 역사의 뿌리.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일본이 자 보시죠. 이제 중요한 자료 나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당군도 잃어버리고 배달도 잃어버렸을까? 제가 그 자료를 추적해봐 이번에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뭐냐? 왜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달 민족이 어디서 왔을까? 당군이 왜 없어졌을까? 이걸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뭐냐? 1930년 자료 보니까 일제가 일본 사람들이 돼요. 3일이라는 간판,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를 간판도 못 들어가게끔 법으로 때려버립니다. 아예 못 달게 만들어버려요. 못 달게. 쓰지를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928년 경성지방법원의 문서를 찾아보니까 뭐냐, 소년소녀형 출판물에 뭐냐, 조선 사람들의 역사의 위대성이라든지 그런 걸 절대로 못 쓰게 만들고, 그 중에 뭐냐, 배달과 환웅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차압, 삭제, 출판부릅니다. 자, 28년. 그게 뭐냐, 1920년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역사책을 썼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그 책 싹 없애버리고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를 한국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법으로 뭡니까? 이 책에 뭐냐, 배달이라는 거, 환웅, 당군이 들어가는 걸 다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내에 자기 뿌리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돼요. 요번에 동북공정을 당하는데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군이 살아있었다면 어때요? 동북공정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다 뺏겨버렸어요, 이번에. 자, 이렇게.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참 우리가 역사를 찾아야 되는데, 만주 고토를 회복하자는 내용이 있으니까 1928년 보니까 일본이 출판 불허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런 책 내지 말라고. 자, 일어나고요. 자,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들 배달민족.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리 생각 안 합니다. 배달민족 하면, 야, 우리 민족은 배달은 원래 풀이야 뭐다? 밝은 거예요. 배자는 어때요? 박다는 뜻입니다. 박다. 달은 어때요? 달은 원래 밝은 땅이라는 거예요. 밝은 땅. 그리고 그 다른 땅은 뭐냐면, 그 달자는 뭐냐면 지대가 약간 높은 땅을 달이라 부릅니다. 그냥 평지보다 약간 높은 데를 뭐야 돼? 달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달동네 아시죠? 달동네. 달이 잘 보이는 동네 아닙니다. 달동네가 원래 지대가 높은 동네가 달동네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그 달동네가 달이 잘 보인대. 달동네인 줄 압니다. 그게 그 달이 배달의 달자예요. 지대가 높은 땅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이 밝은 땅 배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전부 다 배달민족입니다. 배달민족.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은 역사를 안 가르쳐가지고 배달민족 하면 뭘 생각한다? 짜장면 배달 앱을 생각합니다. 당군하면 누굴 생각해요? 지금도 개천절이 되면 어린이들 동요가 요거 나갑니다. 동요하고 동영상이 뭐냐? 곰과 호랑이들이 마늘을 먹고 눈물 기운을 때 투쟁을 하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랑이가 마늘하고 쑥 먹습니까? 담배는 먹어요. 호랑이 담배 피우잖아요. 호랑이는 담배는 피울 줄 아는데 마늘하고 쑥 못 먹습니다. 곰은 먹어. 그럼 말이 됩니까? 보면 싸우게 하려면 공평하게 싸우게 해야지. 곰과 호랑이가 앉아서 마늘하고 쑥 먹었다. 오늘 아까 우리 어르신 한 분 집에 가서 지금 누구 강아지 키운다고 하셨죠? 강아지. 아마 집에 강아지 있는 분 손 들어 보이죠? 아마 집에 지금 강아지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가실 때 한국인들 저 상인 가시면 건강은, 여기 미국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식품 파는 거 엑기스 짜는 데 있죠? 아니면 한국에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가 있느냐? 쑥 엑기스, 마늘 엑기스 있습니다. 한국에. 자, 그럼 뭐냐면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쑥 엑기스, 마늘 엑기스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갈 때 가져가셔가지고 밥 주지 말고 오늘부터 쑥하고 마늘 엑기스 먹여보십시오. 사람 되는지. 사람 됩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미치가 덤비 듭니다. 밥 안 준다고. 그런데 이리 뻔히 알면서도 돼요. 우리나라 역사가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믿잖아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분들 오늘 집에 가실 때 반드시 어떻습니까? 마늘하고 쑥 가져가가지고 밥 주지 말고 오늘 먹여보십시오. 혹시나 압니까? 7일 뒤에 멋진 여자로 바뀔지, 멋진 남자로 바뀔지, 그런 기대를 가셔가지고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역사가 조작됐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한다면 우리 역사관입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역사 요만큼이 지금 잘려져가지고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 배달민족이 어디서 왔는지, 당군조선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이걸 어때요? 그리고 헬모스가 세운 나라 북부여가 어떻게 역사에 있었는지, 요 네 가지 단계의 역사가 한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 역사는 신화의 역사다. 그래서 너희들은 배울 필요가 없고, 이때 누가 있었다? 한국 배달 고조선 북부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 사람 기자 중국 사람 이만, 중국의 한 사군이 들어서 가지고 너희 조선 종자들은 뭐다? 원래부터 태생이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한 나라가 너희들 조선족이다. 조선종자. 이게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 우리 배운 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끼리는 증거 자료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나라 역사 없애면서 뭐까지 없앱니까? 우리나라 정신사까지 파괴해야 되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은 전부 다 미신이고 유사 사입이다. 할머니들 장독간에 물 떠놓는 거,
다 유사 사이비, 미신. 여러분들 비빔밥 다 드시죠? 비빔밥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 비빔밥이 뭔지 아시고 드십니까? 원래 손을 비는 걸 우리나라 언어로 뭐라 합니까? 비손이라 부르죠, 비손. 그러면 비빔밥은 뭐겠어요? 눈치 탁 채야 되죠. 비빔밥은 뭡니까? 원래 기도하고 드리고 먹는 음식이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비빈다는 것 어때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건 섞어밥이고, 원래 비빔밥은 뭐냐면 어때요? 콩을 들이고 그 밥을 먹는 것을 비벼가 어때요? 비빔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빔밥 보면 섞어밥, 자탕 섞어가지고 돌리는 줄 알아. 근데 원래 우리 손 원래 비서 어머니다 할머니 다 기억하게 손 비는 거 기도할 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나라 순수 언어로 비손이라 부릅니다. 비손, 비는 손 있잖아요. 그게 언어가 비비가 어때? 언어로 나온 게 비빔밥입니다.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자, 이게 우리 전부 다 우리 문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역사 쓰면서 전부 다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일 뿐이고 유사 문화다, 유사 종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거는 미신이라고.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 현실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할머니들, 참 그분들의 문화를 이해할 눈을 어때요? 막아버린 겁니다, 보면. 자, 우리 현실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다면 참,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이 역사관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시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만들 때, 조선사를 만들면 이 지금의 배운 역사를, 이 두 가지 역사 중에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되면 우리 후손들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넘겨드립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이 앞에 교육을 시켜야 한국인으로 긍지를 찾겠다, 뿌리를 찾겠다. 아니면 어때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옛날도 근대도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뭐 이걸 할 건지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2세, 3세를 위해서 어떤 역사관을 가르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한인회 아까 김광석 회장이 뭘 요구했느냐? 빨리 이 역사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저 역사책을 써주면 바로 어때요?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전 한국인들에게 다시 역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까 외쳤습니다. 그분이. 아마 여기 샌프란시스코 독립투쟁의 1번지잖아요. 어느 모습은 워싱턴, 뉴욕보다 더 어때요? 여러분들 2세, 3세들을 키워내야 될,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될 곳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운동을 하면서 뭘 하느냐면 지금 바로 그런 역사책 보실까요? 마지막 정리드린 거. 이게 아까 영상 틀어준 게 뭐냐면 10월 2일 개천절 하루 전날 서울에서 우리 역사를 찾자고 전국에서 5,000명이 모였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 5,000명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역사, 이것을 요번에 반드시 우리 세대에 바로잡자고 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연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우리 미주 사회에서 이런 올바른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관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의 생애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후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내에서는 뭐냐면 이 교과서 만드는 작업하고 석박사를 길러내가지고 대학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뜻이 되신다면 어때요? 전부 다 역사 강복군으로 다 들어오시고, 또 뭐냐면 후원도 어떻습니까? 하려니까 전부 다 이것도 경제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뭐냐면 김광석 회장은 벌써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후원을 받습니다. 역사 교과서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어르신 중에서 이런 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우리 역사 교재를, 책을 가지고 2세, 3세들이 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